초고를 쓸 때 저는 담당 편집자인 존 스탈린과 일을 진행하며 1년 동안 매일 전화로 제가 쓴 내용을 모조리 읽어줬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잘했어요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에게 맞장구 친 까닭은 저를 마지막까지 끌고 가서 그가 작업할 원고를 손에 넣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로서는 바보나 어린아이와 대화하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오르고 달래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 좋아요. 와, 글을 정말 잘 쓰시는군요. 아주 좋아요. 지금 우리가 몇 쪽을 보고 있죠? 앞으로 몇 쪽이나 남았을까요? 마감은요? 3월 리처드 프라이스. 한 번은 컬럼비아 영화사에서 일했던 어느 작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가 저에게 영화사의 주요 인사 중 하나인 세뮤얼 브리스킨이 막 읽었다는 원고를 보여주더군요. 그 원고를 살펴봤습니다. 쪽마다 맨 아래에 딱 한마디가 적혀 있었습니다. 개선 유망. 빌리 와일더. 작가가 편집자에게 바라는 게 하나 있다면 그 편집자가 자신의 작품을 이해한다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돈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마거렛 애트우드. 시릴 코놀리가 약속된 적들이라는 책에 쓴 명언이 있습니다. 걸작을 쓰는 것이 작가의 역할이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고칠 수는 있겠지만 걸작을 쓸 수 없다면 적어도 쓰레기를 쓰지 않는 것이 작가의 일이다. 더욱이 출판인의 경우에는 출판할 걸작을 찾지 못한다면 적어도 쓰레기를 출판하지 않는 것이 그의 책무다. 로버트 치루. 좋은 편집자를 만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성직자나 정신과 의사와도 같지요. 잘못된 편집자를 만날 바에는 차라리 혼자 일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나 찾아낼 가치가 매우 드물고 중요한 편집자들이 있는데 그런 편집자를 만나면 그렇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게 됩니다. 토니 모리슨. 그때 처음으로 제 글이 편집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피터 매티슨이 저에게 문체에 대해 조언하는 긴 편지를 보냈지요. 전문적인 조언 중 한 가지만 기억나는데 젠장이라는 단어와 온나무라는 단어를 한 문단에 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메리 리 셰틀. 성공과 실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재들은 외딴 다락방에 있어야 한다는 말은 허튼 소리입니다. 사람이 너무 유명해지면 실패한다는 견해도 로버트 프로스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터무니없어요. 예외는 있습니다. 토머스 채터턴, 제라드 멜리 홈키스, 아르티르 랭보 등 다양한 예를 떠올릴 수 있지요. 그러나 대체로 천재들은 후대의 평가를 평가받는 만큼 동시대인으로부터 또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 젊은 작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저는 칭찬도 비난도 지극히 무심한 태도로 대하는 훈련을 하라고 권할 겁니다. 칭찬은 작가를 허용으로 이끌고 비난은 자기 연민으로 이끄는데 둘 다 작가에게는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 베리먼. 제 시대에는 아주 젊을 때 책을 내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물론 신동이었던 레몽 라디게 같은 사례가 있긴 했지요. 장폴 사르트르는 책을 내지 않다가 35세쯤 구토와 벽을 펴냈습니다. 그럭저럭 출간을 만했던 첫 책이 퇴짜를 맞았을 때는 기운이 좀 빠지더군요. 초대받은 여자의 초판이 거절당했을 때는 매우 불쾌했지요. 그러다가 여유 좀 가져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늦게 시작한 작가들의 전례를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늘 스탕다를 사례로 두는데 그는 마흔이 될 때까지 글쓰기를 시작하지도 않았지요. 시몬드 보부아르. 친구인 도로시 데이가 시위에 참여했다가 6번 대로와 8번 가의 교차 지점에 있는 여자 교도소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이 교도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마다 죄수들이 샤워를 하러 거리를 행진했답니다. 한 무리가 안내를 받으며 들어가고 있을 때 매춘부의 어떤 여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수많은 이가 사랑 없이 살아가지만 물이 없으면 누구도 살아갈 수 없다. 최근에 뉴욕에 실린 제 시의 한 구절이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시를 써온 게 부질없는 일이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위스턴 휴 우든. 요즘에는 작가가 베스트셀러를 썼다면 그것은 중요한 원칙을 배반했거나 영혼을 팔았기 때문이라고들 생각하던데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양 있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교양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지만 제 양심을 늘 점검해 왔습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잘못을 저질렀는지 파악하려 노력했어요.
그러나 아직 그런 잘못을 발견한 적은 없습니다. 총 8,000부밖에 팔리지 않아 이름 없이 묻혀야 했던 허저구 같은 책이 큰 호응을 얻은 까닭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의식적 공감을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받은 편지들 덕분에 저는 그 책이 보통 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묘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허저구는 유대교 지도자, 이혼을 겪으니 혼자 중얼거리는 사람, 대학 졸업생, 문고본을 읽는 독자, 독학자, 좀 더 살고 싶다는 희망을 여전히 품고 있는 사람 등 많은 이의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솔벨로. 한때는 작가를 찾아보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아주 많지요. 옛날에 그 작가들은 미래를 염려하고 있었고 일부는 윌리엄 포크너처럼 미래까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살아남은 작가가 기억에서 잊힌 작가보다 더 훌륭한 작가는 아닙니다. 허먼 멜빌은 완전히 잊혔다가 1920년대에 재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멜빌이 조금이라도 달라졌나요? 중요한 인물이 되어 업적을 남긴답시고 자기 위상을 높이려 하며 내가 이 시대를 대변하는 목소리다라고 말한들 누가 신경이나 쓸까요? 작가라서 중요한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저 역시도 해보았지만 작가로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와 일하는 출판사는 분명 제가 중요한 작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 출판사를 설득할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윌터 모즐리, 성공과 실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보세요. 아무도 믿지 않을 테니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공은 저에게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쓴 글로 먹고 살 수 있어서 기쁘고, 그러니 성공의 통속적이고 위험한 측면은 참고 견뎌야지요. 그러나 저는 무명 시절 때 인간으로서 행복했습니다. 훨씬 행복했지요. 이제는 라틴 아메리카나 스페인에 가면 10미터마다 사람들이 아는 체하고 해오고 사인과 포용을 요청합니다. 젊은 동자의 경우에 가 많기 때문에 정말 감동적이지요. 제가 하는 일을 그들이 좋아해줘서 기쁘지만 사생활 차원에서도 지독히도 괴롭습니다. 유럽에서는 해변에 갈 수가 없어요. 5분마다 사진을 찍어대니까요. 제 용모는 변장으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키가 작다면 면도를 하고 선글라스를 낄 수 있겠지만 제 큰 키와 긴 팔다리 때문에 사람들은 멀리서 저를 발견합니다. 반대로 매우 아름다운 순간도 있긴 합니다. 한 달 전 어느 저녁 바르셀로나의 고딕 지구를 거닐고 있었는데 아주 예쁜 미국인 아가씨가 멋지게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더군요. 바닥에 앉아서 밥벌이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주 순수하고 맑은 목소리로 조엔 바에즈가 비슷한 분위기로 노래했지요. 바르셀로나 젊은이들이 모여 듣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노래를 들으려고 걸음을 멈추었지만 그늘진 곳에 머물렀습니다. 어느 순간 그 젊은이들 중에서 아주 젊고 잘생긴 20살가량 청년 하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케이크를 들고 있었어요. 그가 홀리오 한 조각 드세요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케이크를 한 조각을 들고 먹었고 여기 와서 케이크를 나눠주다니 정말 고맙소라고 말했습니다. 그 청년은 몰려 저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정말 작은 거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말아요. 그런 말 말아요라고 말했고 그 청년과 포옹을 나눴어요. 그럼 다음 그 청년은 저쪽으로 갔지요. 그런 일들, 그런 경험이야말로 작가로서 제가 한 일에 대한 최고의 보상입니다. 젊은이가 다가 말을 걸며 케이크 한 조각을 주는 건 멋진 일이지요. 힘들게 글을 쓸 가치가 있어요. 홀리오 코르타사스. 문제는 대중이 대개 예술가의 깔끔한 초상화를 원한다는 겁니다. 모순이 모두 제거되고 삶이 허락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초상화를 말입니다. 초상화와 모델의 차이 때문에 우울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 좁은 집단에만 한정된 명성을 떨친다면 이미지가 왜곡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집단이 커질수록 왜곡될 위험도 커집니다. 체프와프 미어시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언제나 있지요. 80살이 된 기쁨과 짜증을 묘사하는 작품을 쓴 적이 있는데 다만 굉장히 짜증나는 요소 하나를 뺐습니다. 그건 바로 국가적 차원의 연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제가 국가적 차원의 연구 대상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노망난 노인이라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는 없더군요. 위대한 동시대 작가들보다 오래 살았을 뿐인데 해당 분야가 온통 저의 것이 됩니다. 혹시 그런 분야가 없다면 그 분야의 한 귀퉁이에 마구간이라도 얻게 됩니다. 그러다가 수많은 학자가 그 분야에 진출해 학위 논문과 학술 논문, 전기 등 온갖 글을 써댑니다. 그렇게 하나씩 써낼 때마다 그들은 부족함을 채우며 복강하고 싶어 합니다. 믿을 만한 소식통인 마구간의 늙은 말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저를 찾아와 말합니다. 자, 당신은 믿을 만한 늙은 말이니 기억을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행간 여백을
오로 설정한 종이에 쓴 이 간단한 질문지에 답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회고하는 내용을 테이프에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일을 해 봤자 풍족한 대가를 얻지도 못합니다.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늙은 말의 사료통에 귀리를 채워 주거나 그 위에 건설을 좀 넣어 줘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이 시간만 있다면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 말이 편히 밥벌이를 하도록 종말을 삼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멜컴 카울리. 운이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사업에서도 운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문학은 사업과 다릅니다. 운이 좋아서 또는 운이 좋은 시 한 편을 쓰면 덕분에 사람들이 작품을 원하게 됩니다. 그 뒤에도 좋은 작품을 써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바로 그때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점입니다.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서바이벌 게임을 썼습니다. 영화사에서 판권을 구입해 갔습니다. 연속물로 만들어졌고 10여 개 언어로 출간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쓸 수 있는 최고의 소설이지만 어마어마한 행운도 작용했습니다. 저는 알맞은 때에 알맞은 책을 썼던 겁니다. 사람들은 점잖은 남자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죽이고 탈출하는 그 잔혹한 이야기에 사로잡혔지요. 제 다음 소설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제임스 디키. 인기는 작가의 사생활을 침범합니다. 친구들과 보낼 시간,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습니다. 현실로부터 작가를 고립시키기 쉽습니다. 글을 계속 쓰고 싶은 유명한 작가는 인기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끊임없이 지켜야 합니다. 진심이 아닌 것처럼 들릴 테니 정말이지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 책들이 제가 죽은 뒤에 출간되었다면 정말 좋았을 겁니다. 인기를 얻고 유명한 작가가 되어 온갖 골치 아픈 일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테니 말입니다. 제 경우에 인기의 유일한 장점은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때에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영국 다가오는 날들은 지독한 실패작이었어요. 그러니까 10분간 막이 올라가지 않았고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냥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 씨가 1막 중간에 일어나 10명의 일행과 함께 나가버려서 약간의 소란이 일었습니다. 저는 뒤쪽 통로에서 토했어요. 정말 그랬죠.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죠. 릴리얼 헬만 성공을 싫어하고 경멸하지만 성공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마약 중독자와 비슷합니다. 두어 달 동안 아무도 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면 금단증상이 나타나지요. 인기에 중독되는 건 시체에 중독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 연극을 보러 오는 사람들, 제 인기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결국 죽을 테니까요. 에우제네 이오네스코. 언론이 집요하게 강요하는 자가 홍보에 공공연히 반대하는 것은 여전히 저의 큰 관심사입니다. 자기 홍보에 대한 그런 부담은 어떤 예술이건 큰 예술의 실질적인 작업을 위축시키고 마는데 이제는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언론은 영웅인 작가를 지목하지 않고서는 문학 작품에 대해 논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문학 작품은 전통과 여러 기술 및 집단 지성을 낳은 열매지요. 모든 예술 작품의 배후에 단 하나의 주역만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것은 이 집단 지성을 부당하게 폄하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개인도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저는 특정한 개인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공된 이미지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엘레나 페란테. 이른바 문학가라는 존재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제 신념입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따분한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직 작품입니다. 작가 그 자체인 과정이